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는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서포터즈 실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자 2팀의 김창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7기는 모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좀 놀랍고 좀 감사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리엔테이션 행사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치원 도시재생 누리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난 6기 오픈랩 활동에 대한 발표,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 및 주의사항 안내, 그리고 질의 시간을 끝으로 오늘 행사는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이크는 음소거 되어 있으므로 질의 시간 외에는 마이크를 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OT 시작을 위한 오광석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광석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치원 일원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장을 하고 있는 오광석이라고 합니다. 벌써 우리 청년 스포츠즈가 7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시작이 한 80여 명 정도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년 스포츠즈가 7기를 맞이하면서 거의 300여 명의 학생들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또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 활동들이 많이 여러 주민들과 함께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3년 말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재생 사업을 시작해 왔고요. 우리 조치원역 1원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17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 또는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여러 가지 도시 세태 현상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노령화가 된다든지 산업 구조가 재편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도시 공간을 많이 쇠퇴하게 되었던 거죠. 특히 이런 쇠퇴한 지역 내에 여러분들 같이 이런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인프라나 또 잠재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이런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치원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쇠퇴되는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거점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 또는 공간들이 조성되는 이런 거점 시설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점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전공 영역에 있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그 공간들이나 장소들을 잘 운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창의적으로 운용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용도나 쓰임으로 바꿔질 때 그 도시가 새로운 활기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적 인프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인구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의 문제 이것들이 새롭게 개선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이 되어야만 도시가 앞으로 좋은 활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이번 7기 활동 동안에 많은 노력을 거쳐서 우리
이 조치원역에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시면 조치원 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쌓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아이디어들이 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포럼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사업 또는 이 현장지원센터에 또 연구원으로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책상에서나 강의실 위주의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활동 이력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설정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조천역 일원에 있는 중심시가정 도시여행 사업은 대학과 함께하는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잠재력과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7기 청년 스포츠즈 활동에 참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채식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과 김정호 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문제정책 담당 김정호 팀장입니다. 저희가 2주 전만 해도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지난주에는 가을이었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걸리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서포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종 시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저희는 그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7기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는 지난 9월 14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총 2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 재생 도시 뉴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지역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발굴 활동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수한 평가를 받는 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상과 KT 충남 충북 광역본부장상, UN 헤리차트 위원장 상장 등 여러 수상들도 있으니 많은 활동 바랍니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 동안 여러 행사나 세미나들을 통해 조치원 지역과 도시재생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브런치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협업 과정에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점, 느낀 점들을 가감 없이 작가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브런치 작가님들의 에세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으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담당자 오수빈 연구원입니다. 늘 연락만 주고받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뵙게 되니 되게 반갑고 즐거운데요. 다들 OT에 잘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영상 켜고 계신 분들 저희 손 한 번만 흔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퀴즈와 소소한 사은품도 있는데요. 저희 사은품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바로 짜라란! 현장지원센터 로고가 박힌 카카오 텀블러입니다. 정답을 댓글로 가장 빠르게 남겨주신 1인, 그리고 그분이 속하신 팀 전원에게 이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으로 번외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면 바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질문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서포터즈 담당자의 키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세요.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정답이 재생조치팀의 장여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재생조치팀에게 저희 이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연락처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직접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우편 발송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분야는 네 분야입니다. 네. 상권은 전통 시장을 제외한 사업 권역 내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고요. 상권 2는 세종 전통 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공동체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기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분야는 ICT를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는 제가 이번 주차에 예전 기수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 사례를 올려드릴 텐데요. 우수팀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야겠죠? 네,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사례도 좀 살펴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나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사업 권역에 대한 지역 현황 조사를 진행하신 후에 분야별 주제에 따른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나 브런치 작가 협업 활동 참여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사업 권역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꼭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곳, 바로 조치원역 1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권역인데요. 지역 현황조사로서는 사업 권역 외의 구역도 둘러보실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는 이 구역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활동비도 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간혹 문화정원이나 한림재지가 사업 권역에 속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두 곳 모두 저희 센터의 사업 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 현황 조사 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나가야겠죠? 네, 제가 매주 공지해드리는 회의록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정답자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첫 번째 정답자 찾겠습니다. 네, 빈센조 팀의 김현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빈센조 팀 축하드립니다. 다들 네, 박수. 네, 맞습니다. 회의록은 매주 토요일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번 주차에 팀별 나스 계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서류 제출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그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SNS 홍보 콘텐츠입니다. SNS도 매주 토요일마다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활동 관련된 내용으로는 최소 3회 이상 진행해 주시면 되며 이 밖의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네트워크 행사 전에 아이디어 컨셉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팀 내에서 발굴하신 아이디어 소개 영상을 5분짜리로 찍으셔서 기한에 맞춰 카페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심사죠. 네, 우수 활동팀을 뽑기 위한 첫 단계 사전 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활동 결과 보고서와 포스터 각각 1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활동 결과 발표 영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소개 영상과 같이 5분짜리로 찍으셔서 기한에 맞춰 카페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산점 평가에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팀들만 내주시면 되고요. 이 가산점 요소는 서포터즈 활동 이외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나 기술 개발,
도시재생 에세이 제작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가산점 평가서에도 예시로 적어놨으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관련 서류를 내주시면 사전 심사를 거쳐 총 20팀의 최종 후보를 선별할 거고요. 이 최종 후보는 마지막 청년 포럼에서 실시간 발표 후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수팀은 순위에 따라서 세종시장상 그리고 KT 충남충북광역본부장상을 수여받게 되고요. 추가로 UN 해비타트에서 주시는 상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께서 지역 현황 조사나 모임하실 때 쓸 수 있는 활동비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설명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네, 활동비는 세종시 지역 화폐인 땡땡땡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그 땡땡땡은 바로 여민전이죠. 네, 자, 이 여민전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음식점, 2번 카페, 3번 버스. 어디일까요? 네, 정답자 나왔나요? 정답자 찾아주세요. 네, 도화로운 팀의 황혜선님 축하드립니다. 도화로운 팀 텀블러 꼭 받아가시고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버스입니다. 저희 정산 요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활동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민전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 권역 안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업 권역을 벗어나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활동비 정산을 위해 페이로과 영수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동비 이외에 외부 거주자들을 위한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동 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실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 지출 후 정산 기간에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팀 모임 기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회의록과 이동 경로를 증빙할 수 있는 지류 또는 스마트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1인당 왕복 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일반 택시와 같이 이동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환급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비와 교통비 모두 최종 심사 후 1주간 정산 서류 제출 기간을 거쳐 증빙자료 보완 및 환급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 일정 확인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활동 가이드와 정산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주차 활동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바로 브런치 작가 매칭인데요. 에세이 제작 참여 의사가 있으신 팀들에 한해 랜덤하게 작가분들을 배정해 드릴 거고요. 단톡이 개설되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가님과 스케줄을 맞춰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과 결과물은 다시 한번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페이로과 SNS를 토요일까지 업로드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SNS는 현장지원센터 계정을 태그에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다들 좀 예상 가능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장지원센터 인스타 계정을 올려주세요. 네, 아이디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한 아이디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정답자가 나왔나요? 네, 그분 같은데요. 네. 청춘조치팀의 최현우님 축하드립니다. 텀블러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현장지원센터 계정을 꼭 태그해 주셔야지 결과물 제출하신 거를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태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달 드릴 사항은 끝이 났고요. 네, 오늘 진행한 OT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전체
전체 질문은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 질문만 발췌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러면 질문을 고민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저희 아까 미처 보지 못했던 오픈랩 우수 활동팀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서포터즈 6기와 오픈랩 5기 활동한 스마트시티 팀 박아영입니다. 저희가 오픈랩 활동했던 걸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우선 저희는 지역 문제점으로 두치원 청과거리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나는 악취와 쓰레기 처리 중 발생하는 해로운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해 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대형 처리기기를 도입해 음식물을 자동 퇴비화시켜 냄새나지 않으면서 자원이 순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주민들이 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기기에서 투입된 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퇴비는 판매뿐만 아니라 조치원 도시숲과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각자의 농작물을 작게라도 수확할 수 있게 하고 그 수확한 농작물 중에 우수작을 뽑는 가든왕 선발대회 개최까지 기대하였고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과거리 쓰레기 처리를 우선으로 보았고 퇴비와 기기를 조치원 도시숲에 놓을 계획이어서 활동하면서 청과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기를 사용해서 나오는 퇴비를 판매하는데 도시숲의 커뮤니티 가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다른 주민들 또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소량 판매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판매도 고려하였습니다. 우량으로 가죠. 대형 처리기기 업체 선정은 많은 기업을 조사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장점이 뚜렷하고 저희 뜻과 맞다고 생각하는 우량 기업을 선정하였고요. 사용자에게는 RFID 카드가 주어져서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구분했고 관제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과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형 처리기기를 놔두는 곳은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명명하고 기기만 있으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이러한 표말을 제작하여 기기 설치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고 만들어진 퇴비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기기 사용은 회원제로 진행되며 아까 했던 청과거리 상인분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적절한 회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에게는 사진과 같은 멤버십 스티커가 제공되며 퇴비 무료 이용 혜택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 또한 주어집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기기에 대한 설명과 장점들을 말해주는 포스터 또한 부착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화 전략으로는 커뮤니티 가든 운영이 있는데요. 주말 농장처럼 기간을 정해서 사용자를 모집받아 사용자에 한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강공원 공동체 텃밭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커뮤니티 가든 이용자 모집 공고를 올려 지원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가든 사용자 또한 기기에서 나온 퇴비 사용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 가든 사용자들에 한해서 가든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성장과 유지 전략으로는 기기에서 나온 퇴비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퇴비를 수포장에 양심 가게처럼 스스로 돈을 내고 퇴비를 가져다 쓰면 되고요. 재활용 포대를 만들어서 재활용 포대를 가져온 주민들에게는 퇴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퇴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퇴비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추후에 제주도 서귀포 70리 부산물 비료처럼 전국적인 퇴비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질문하셨던 거 좀 받아볼까요? 네, 질문 내용들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OT 관련 PPT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꼭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대여는 어디로 문의드려야 하나요? 저희 팀장 단톡도 있고요. 그리고 1대1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NS는 주에 3회 업로드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저희 그런 기간 피해서 총 3회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활동 관련해서 특히 뭐 회의나 뭐 지역 현황 조사와 같은 그런 주제로 3회 올려주시면 되고, 이외에 SNS는 추가로 지역에 대한 홍보나 현장지원센터 거점 또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활동 분야별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부분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그런데 전체 이 활동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활동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권 1이라고 하는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권 2라고 하는 전통시장, 그리고 3번째가 주민공동체, 그리고 4번째가 스마트 시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얘기하자면 스마트 시티는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얘네들은 결국 이 4가지 분야가 모두가 다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에 따라서 분야가 나눠지게 돼요. 스마트 시티는 명확하게 ICT 관련 기술들, 가령 내가 어떤 지역의 도로나 아니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교통이 불편한 게 지역에 버스가 오는 시간을 몰라서 불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가 오는 시간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길의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교통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ICT 관련 기술들, 어떤 정보의 알림이나 아니면 인프라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스마트 시티 분야로 책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역에 또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상권 1에서 이거는 지역 상권 1위 같은 경우에는 분야보다는 지역의 거점이나 위치에 따라 좀 변경돼요. 왜냐하면 상권 1, 2는 같은 상권에 대한 대상이지만 1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지역 중심가로나 일반적인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인 상권 2는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던 아니면 지역의 상권과 또 전통시장이 같이 뭔가 협업을 해서 이 시장 안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던 이 시장하고의 연결고리가 있거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상권이 시장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지역 전체의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키오스크 같은 단순하게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권 1.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헷갈리는 분야 세 번째인 그 주민공동체 부분은 이게 좀 많이 포괄적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이 ICT 관련 기술들이 섞여 있음에도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중요하거나 그 기술들이 단순하게 기술을 적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지역의 공동체고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외부의 업체나 창업만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구조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방향성이 있다면 이거는 주민 공동체로 채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럼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질문은 선택한 활동 분야 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시 활용 가능할까요? 이거는 활동 분야가 내가 상권 1을 선택했는데 스마트 시티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를 예로 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분야는 가능하면 저희가 중반에 아이디어 공유를 하는 네트워크 행사 한두 주 멘토링을 하고 넘어가는 그 주까지는 변경이 가능하세요. 분야를 지금 골랐다고 해서 확정 짓고 변경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바뀔 수 있어요. 대신 너무 늦을 때까지 아이디어가 변경된다는 거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디어가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팀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바뀌었다. 바뀌어서 모이는 활동 분야를 이렇게 바꾸겠다. 저희한테 약간 통보 형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대신 저희한테 말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런 쪽으로 평가받을 때 분야를 저희가 설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별이 생길 수가 있죠. 맞지 않는 분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할 때 많이 작성하면 틀이 깨진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할 때 내용이 많다면 더 많이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 틀이 깨진다는 게 아마 한글 파일이어서 좀 그럴 텐데 이거는 뭐 서식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새로 표를 만들어서 작성해 주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그 팀을 더 주시하겠죠. 이 팀은 정말 회의를 알차게 하고 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팀원들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센터 인원은 적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200몇 명, 26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서 사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모두가 다 최대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몇몇 팀들이 회의록이나 활동을 정말로 누가 봐도 알차게 정말 많은 내용들로 상세하게 기록해 준다면 그게 더 많이 더 기억에 남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회의록에 단순히 내용이 많다기보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말해주신 회의록을 통해서 많이 써주시거나 그동안 진행 사항들을 아니면 SNS에 카드뉴스에 횟수를 늘려주시거나 이 카드뉴스가 단순하게 사진만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대신 이 결과적으로 1회차, 2회차, 회차를 지나갈 때마다 결국은 이게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문제가 없죠. 횟수가 많든 횟수가 적든. 대신 그게 결국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 회의가 잦을 것 같은데 회의록 사진에서 팀원들의 모두의 사진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나요? 사진은 가능하면은 전체 사진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개인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팀 활동을 모집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모든 활동들은 팀으로 활동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도에 남아있는 권역상으로 시장의 중간에 끊기던데 시장의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권역 안에도 일부가 깎여 있죠. 아마 지도상이나 저희가 안내해드린 사진을 보면 좀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실 시장은 저희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영역은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장 안에서 사용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시장은 여민전이 잘 보급돼 있기도 하지만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예 카드를 안 받는 분도 있죠, 아직까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 오수빈 연구원이 안내했던 것처럼 먼저 카드를 했는데 카드가 안 될 경우에는 자기 현금이나 본인의 돈을 쓰고 저에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환급해 드리니까요. 그 부분들은 영수증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계정에 업로드할 때 카드뉴스로 회의록을 제작한 팀은 회의록 환급 파일 대신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저희가 꼭 한글 회의록을 한글로 파일로 내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간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냥
카드 뉴스를 만드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카드 뉴스를 뭐 4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두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그 주에 한 활동들이 어떤 거다라고 정도만 해서 올려도 무방합니다. 너무 회의록을 써서 올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해요. 회의록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주에 어떤 걸 했는지 저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게 카드 뉴스 형태로 그냥 SNS로 사진만 올리셔도 돼요. 대신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관리해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 나중에 저희 정산할 때 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상권 1의 정확한 활동 지역. 상권 1이 제가 일반 상권 지대인데, 이거는 저희 사업 번역은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 사업 번역 안에가 저희 아이디어 발굴,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사업 번역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서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이게 영역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여기 읍사무소라는 명칭이나 여기 조랑말 4거리라는 가게 명칭들을 박아놓긴 했는데, 아마 실제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는 좀 작은 영역이죠. 저희가 이게 50만 제곱미터인데 사실 이게 역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 안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도 정해진 활동 지역은 그렇죠. 사실 이 스마트 시티를 좀 말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상권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 시티 기술을 쓸 수가 있죠. 키오스크나 아니면 포스나. 근데 결국 목적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져요. 상권에서 내가 포스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 안에 상점들의 뭔가 매력도를 높여서 상점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높이고 싶은 게 주라서 얘는 그냥 도구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포커스라면 얘는 상권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역의 상권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겨나고 뭐 망하거나 다시 생겨나거나 창업하는 것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할 텐데, 이런 상업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로 가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활동 지역은 딱히 역사 번역 아니면 상관없고, 딱히 이게 상권이 아니어도 괜찮긴 해요. 그리고 나스 계정이라는 팀 번호는 공지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URL하고 같이 보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나스 계정은 팀명입니다. 팀명에서 팀명이고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는 다 동일해요. 근데 처음 접속하시면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고 안내가 뜰 텐데, 영문하고 숫자가 포함된 8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실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초기화나 아니면 원하는 비밀번호를 말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로 변경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영수증 발급해 주나요? 스마트 영수증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스마트 영수증을 사진으로 취급해서 제출하나요? 일단 시장에서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간이 영수증.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뭔가 추격되어 있는 영수증이 아니라 명세서처럼 해가지고 손에다 써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간이 영수증은 안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정에 속해 있는 기업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이 영수증은 저희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프린트되어 나오는 인쇄증, 영수증이 있는 걸로 체크해 주시고, 스마트 영수증은 결국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거죠. 이거 문제 없습니다. 영수증 안에 결국 업체명, 그리고 이게 결국 프린트돼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기준. 요거는 제가 질문의 의도가 좀 애매한데,
활성화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채점하는 기준? 요거는 저희가 평가 지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 화면에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있을 텐데, 아까 예. 네, 지금 이 화면일 텐데, 이런 식이고, 기본적으로 요 발표 평가를 통해서 결국 이게 정량 평가 외에 저 사전 발표 영상 평가나 발표 평가 때 들어가는 기준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 기수도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저번 기수처럼 평가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가 지역에 얼만큼 이해가 있는지, 말 그대로 실제 지역을 와서 한 번이라도 보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겠죠. 여기가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어떤 위험지대가 있던 그런 것들을 알 텐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실에 맞게 알고 있는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온라인으로 검색만 하시다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는 해결된데 이미 지났는데 그걸 아이디어로 내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감점이 강하겠죠. 그런 지역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 도시재생 누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저희는 앞서서 저희 센터장님이나 오소희 연구원도 많이 썼지만 저희는 도시재생 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누리 사업은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희 사업 권역 안에서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해서 지역의 노인들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지를 이루는 건 좋은데 그 복지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떤 수익을 거둬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것까지가 있다면 그거는 오케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그분들에게 1인인 가정마다 스마트 기술들을 보급해서 관리하겠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저희 사업하고는 과연 없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도시재생 누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게 될 거예요. 사실 현실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서포터즈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고민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고 활동 마무리 때 또 기말고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하면서 사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걸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멘토르들을 할 때도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도시재생 사례나 아니면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사례들이 이 지역에 적용이 하는 걸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아이디어에 맺겠다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에는 없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로 가져와서 한다는 거는 기존에 여기에 있는 걸 겹친다면 모르겠지만 어제 이 지역에 없던 거라면 없는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지역의 로컬라이징은 좀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팀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퀴즈 통해서 선물로 받아가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꼭 해주시고 저희도 체크해서 연락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인사는 저희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진행할게요. 네, 그럼 저희 꼭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